안녕하세요. DNL 스쿨 여러분께 시민사회에 관한 이해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하게 된 신승혜입니다. 제1강에서는 시민사회에 관한 어떤 학술적인 정의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가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3섹터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델은 20세기에 앨런 피셔,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개발을 한 모델인데요. 산업경제를 대표로 하는 그 모델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21세기를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세 가지의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 사업 부분이나 기업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정부, 개인, 가정, 개인, 비영리 단체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집합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민간 부분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시민단체와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문을 말씀드리면 흔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부문, 공공서비스, 공기업 이런 부분을 정부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군대, 법집행, 사회시설 기반, 대중교통, 공공교육 이런 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이 부분은 의료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 공공 부분은 공기업, 국영기업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는 자금 조달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발적인 부분의 비영리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서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커뮤니티 부분, 비영리 부분, 시민사회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코우웰이라는 분께서 1965년에 최초로 출판하게 된 그 책자에서 독립 부분에 대해 방대한 영향과 이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발생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힘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는 발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발달 견해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한 부분,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서 개발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사회가 발달을 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점차적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자발적인 결사체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사회 내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단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제 발전을 해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시민사회가 긴 사회를 거쳐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발생과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 아니면은 개발도상국들은 어떠한 배경으로 시민사회가 발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정치단체라든지 선진국의 개발 원조를 받아서 보건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가 발전을 했지만 남미,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붕괴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화 물결, 동유럽의 현실적인 사회주의 붕괴와 시장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그 시민사회에 대한 역할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발전의 방향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떤 조직들이 시민사회로 구성이 될까요?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비영리 민간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령을 기준으로 시민사회 설립의 목적과 그 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는 실질적으로 정의적인 충족을 해야 하는 그 네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회원 가입의 배타성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점. 배타성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점은 누구든지 시민사회로서 가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서 특정하게 사업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민사회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단체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갖추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준은요. 첫 번째는 사업을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과 구성원들 상호 간에 이익을 서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 정당이라든지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서는 안 된다는 점, 상시 구성원 인원수가 100명이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1년 이상에는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점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자면 공익단체, 그 다음에 집단이 추구하는 기본단체 이 둘로 나누어 봤을 때 조직의 유형은 기관형 유형, 그 다음에 회원을 중심으로 한 유형, 그 다음에 조직을 단체로 한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활동의 영역이나 그 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보건, 교육연구, 복지서비스, 예술문화,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친목단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활동의 주요 단체로서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국제지원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마다 그 목적을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단어들은 모두 시민사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NGO, 비정부기구,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DNGO, DONGO, INGO, CBO, CMO, CVO, VO 모두 시민단체에 대한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시민단체의 활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떠한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정부와 시민단체는 상호 보완적인 단체, 보충적인 단체, 배타적인 단체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단체는 서로 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채워주고 시민단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수행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모델은 정부의 정책이나 집행 과정에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정부의 권력의 견제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모델은 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협력 모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재정이나 각종 법률이나 행정 지원이나 아니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공동기구를 설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양적인 지원, 교육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관계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사회는 점차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증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공익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종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등록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원봉사와 기부 등 다양한 나눔에 대한 국민 의식이 확산이 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역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사회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연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확산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민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강에서는 시민사회와 국내적인, 국제적인 규모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